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모델러를 위한 전사 지난 회에 이어서 오늘은 미드웨이 해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 드디어. 예, 드디어. 예. 미드웨이 뭐 결말이야 뭐 알고 계시죠? 영화를 통해서도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봤더니 일본 항모들이 그냥 아주 그냥 작살이 나던데요. 아, 맞아요. 그 예전에 우리 저 단체 관람 할 적에는 일본 항모하고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살이 났어요? 네, 미드웨이 해전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운명의 5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5분. 네. 네,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한 척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령 항공모함 4척과 그 승무원 3,000여 명이 담배 한 대 피울 시간 동안에 싹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린 일본 측의 대악몽, 미군 측의 기적과도 같은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싹 돌아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죠? 3,000명의 숙련된 승무원과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전 방송에서 그 일본군 전력이 아주 미군보다 훨씬 그 우세했다고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미군이 이게 어떻게 이긴 거죠? 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먼저 다룬 뒤에 미드웨이 해전 핵심 체크로 승패가 갈리게 된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 이야기부터 해드리고, 그죠?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짚어가는 겁니다. 본문 부분을 시작을 하면 일본군이 대해령 18호를 통해서 미드웨이 작전을 발령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미군이 그 암호 해독을 통해서 이걸 다 파악을 했어요. 네. 그 미군은 그래서 주력 항모 3척을 다 그쪽으로 일단 출동을 시키고, 네. 미드웨이 기지에도 일단 대비를 시키고 그랬는데 일본군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기술적인 차이도 있고. 예. 자, 그래서 그 일본군이 그 6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미드웨이 기지를 폭격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제 기체들이 출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전 6시경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1시간 30여 분 비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폭격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미드웨이 섬 기지에서는 일본군이 침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본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 공격기들을 이륙시킨 뒤였고 대공방어도 충실하게 대비했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반면 일본군은 8대가 대공포화에 격추되고 돌아간 기체들도 피탄되어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쓰게 된 비행기도 많았다니. 그래서 일본군이 미드웨이 기지를 공격하는 그 비슷한 시각에 그 육상 기지에서 출격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미군기들이 일본 항모를 이제 막 공격을 하게 돼요. 네. 공격을 했는데 좀 둔한 기체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일본군 제로 전투기들한테 아주 거의 전멸을 당하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군 공격대를 요격하던 제로 전투기 파일럿들이 고작 이런 고물 전투기로 우리를 공격하러 든단 말이냐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요격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계파의 공격들을 또 발전을 시켰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격을 했는데 얘네들도 거의 이제 전멸을 당한 거죠. 뭐 일본군이 재료기가 좋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듯 일본군은 공세를 펼치면서도 여전히 미군 항모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는데요. 일본군 기동함대와 미드웨이 육상기지가 파상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일본 항모들은 자신들에게 달려들 미군 항공모함에 대비하여 대함 공격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 항모의 소재를 모르는 가운데 나구모 제독은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에서 귀환 중인 1차 공격대로부터 2차 공격이 필요하다는 무전을 받고 2차 공격을 위해 대함 무장을 육상 공격 무장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항모 탑재기들이 무장 변경에 통상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기체의 무장을 싹 바꾸는. 그렇죠. 4개 항공기들이니까 많죠. 자, 그래서 한창 이 무장을 막 바꾸던 시점에서 근데 이제 나구모 제독이 미군 항모를 발견했다라는 그 무전을 듣게 돼요. 아, 이제서야. 네, 이제서야. 요크타운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또 미드웨이 1차 공격을 마치고 돌아온 공격대들이 이제 항공모함에 착함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기를 발진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군 비행기들이 돌아오니까 이거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좋다. 그러면은 공격대를 수용하라. 수용하고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미군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함 공격 무장으로 또 변경해라.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미드웨이 육상기지에서 막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와 별도로 또 미군 항공모함 3척에서 그 공격대가 발진을 했어요. 무려 152대. 152대인데 단단히 공격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152대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륙한 기체가
맨 마지막에 이륙한 기체까지 기다렸다가 딱 포메이션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막 올라간 기체들이 뭐 누군 먼저 떠나고 막 누군 기다리고 막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일부 기체는 일본군 항공모함을 향해서 떠나고 일부 기체는 또 우왕좌왕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들은 1차 공격대가 착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는 와중에 경납고에서 무장교체 작업을 이제 한참 하게 되는 거죠. 얼마 뒤에 먼저 출발했던 미군 함재기들이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게 되는데 일본군 전투기들은 미군의 뇌격기들을 맞아 엄청난 분전을 보이면서 거의 대부분의 뇌격기들을 격추시키거나 격퇴하게 됩니다. 이 뇌격기들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약간 느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착 상황에 빠진 전황을 일거에 뒤집을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뒤늦게 엔터프라이저에서 발진해서 포메이션에 합류하지 못했던 공격대에 합류하지 못했던 제6 급강하 폭격 비행대의 항공기들이 일본 항모를 찾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려 하던 중에 미군 잠수함 노틸러스 호에 폭래 공격을 하고 기동함대로 복귀하던 일본 구축함의 항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도를 헤치면서 나가니까 전속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항적이 매우 크게 남아버리는 바람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영화에도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미국의 히스토리라는 방송사에서 이게 바로 그 미드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다라고 평하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돌아가느냐, 쫓아가느냐, 그죠? 그죠. 연료 부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본 구축함의 진행 방향을 추적한 대가로 완전 무방비나 다름없던 일본 항공모함 4척을 발견하여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기분 좋았겠어, 그죠? 가자! 드디어 10시 22분경 가장 큰 항모인 카가가 4발의 명중탄을 맞고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25분에는 소류가 요크타운에서 발진한 제3 급강하 폭격 비행대의 공격을 받아 좌현에 3발의 명중탄을 게 됩니다. 그리고 26분 기동함대의 사령관 나그모의 기함이었던 아카기에 2발의 폭탄이 명중해 갑판을 뚫고 무장 작업을 하던 경납고에서 폭발하여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면서 나그모와 참모들은 경순항함 나가라로 옮겨 타게 되고 이후 아카기는 함 전체가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야. 대폭발. 그렇죠. 이 세척이 날아간 거네요. 히류 또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히류는 어뢰 공격기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냐? 당시 미해군이 사용했던 마크 14 어뢰의 최신 기술이었던 자기 기폭 장치가 미해군 뉴포트 공창과 달리 적도 부근에서는 함선의 항진 방향으로 자기장이 쏠리는 문제를 그 당시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었네. 네. 어뢰를 두 발이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히류는 멀쩡했었습니다. 불발산도 많았고요. 그죠? 네. 이리하여 운명의 5분간 일본은 연합함대의 주력 항공모함 3척을 잃게 됩니다. 큰일 났네요. 그죠? 박수 치고. 박수도 치고. 자, 근데 그 오전 22분부터 시작된 운명의 5분이 지나가고 나서 그 잠시 이제 소강 상태가 된 게 이제 10시 40분이에요. 이제 미군기도 돌아가고 이제 잠시 소강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지 않은 히류 항공모함에서는 이제 무전을 전 함정에 치게 됩니다. 히류는 아직 건재하다. 히류와 마다 겐사의 날이. 그래서 보남에서 이제부터 항공전의 지휘를 맡는다. 라고 이제 무전을 날리게 돼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남은 게 그것밖에 없는데. 철수하지 왜 또 싸우겠다 그래요. 자, 10시 57분에 그 히류에서 고바야시 미치오데이가 지휘하는 강압 폭격대의 99식 함상 폭격기들이 이제 발진을 해요. 자, 그래서 그 18대가 발진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요크타운으로 귀환하는 미군기들을 포착해서 얘네들을 이제 추격을 합니다. 이제 꼬리를 물고.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군은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일본군이 온다는 거를 미리 이제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요크타운에서는 여기 대비해서 얼렁얼렁 이제 다른 엔터프라이즈나 다른 항공모함으로 이제 비행기들을 이제 보내버리고 옮겨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비행기들을 또 이제 발진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본다는 것이 이렇게 그렇죠. 우위에 서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들이 발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격기들이. 일본군은 그 급강하 폭격기니까 네. 비행 성능이 안 좋잖아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와일드캣이 그렇죠. 나갔을 맹활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8대 중에 11대를 격추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계속 이제 돌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두 대가 또 더 격추가 돼요. 그런데 요크타운에 3발의 폭탄을 명중을 시키게 됩니다. 나머지 기체들이 18대 중에 13대가 격추됩니다. 13대가 격추되고 나머지 5대가 이제 3발의 명중탄을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지휘관인 고바야시 대위도 전사했다. 또 아무튼 3발의 명중탄을 이제 안겼으니까 그죠? 요크타운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함 전체가 엄청난 이제 화재에 휩싸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군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했다. 사실상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선 일본군은 돌아갔는데 사실은 요크타운에서 또 초인적인 수리 능력을 발휘해서 화재도 진압하고 레이더도 다시 가동시키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복구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 항공모함들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히류에서 이제 도모나가 대위, 그러니까 애초에 미드웨이 육상 공격을 담당했던 그 도모나가 대위가 지휘하는 97식 함상 공격기들이 또 이제 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함상 공격기 10대와 제로 전투기 6대, 네. 총 16대가 이제 공격에 나섰는데, 근데 나서면서 항공모함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요크타운이었는데. 불도 다 꺼지고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항공모함인 줄 알고 여기 다시 이제 공격을 또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시 54분경에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역시 와일드캣 전투기에게 많은 기체들이 격추가 되고 고전을 겪는 가운데 초인적인 능력으로 다시 이제 요크타운의 2발의 어뢰를 명중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도모나가 대위는 대공포화에 이제 맞아가지고 자신의 기체를 요크타운에 이제 돌입을 시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크타운이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돼 버리는 거죠. 네. 탈출을 안 하고 그 자신의 복귀할 수 없는 기체를 그렇죠. 돌입시켜서 지금도 일본 서적에 보면은 그 도모나가 대위 활약이 많이 나와요. 요크타운을 격추시키는데 그렇죠.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걸 보면 당시 미군 급강화 폭격기가 사용했던 1000파운드 약 450kg 폭탄이 위력적이라고는 해도 어떻게 4만 톤이 넘고 2만 톤이 넘는 일본 정규 항모들을 고작 3-4발의 폭탄으로 전투불능에 빠뜨렸으며 10여 척이 넘는 일본군 호위 구축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죠. 웃기는 거죠 진짜. 뭐 도모나가 대위는 대공포화에 격추당했는데 10여 척이 넘는 호위 구축함들도 있었고요. 또 실전 경험으로도 단련된 일항모의 공격대들이 요크타운에 더 많은 명중탄을 때려박아 놓고도 요크타운은 재차 전투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이게 이런 거는 일본군이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 2발만 맞아도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대파되고 많은 일본군의 항모와 달리 무전과 연료 작업을 별개의 구역에서 나눠서 하고 연달아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연료 파이프에 불활성 가스를 채워서 유폭 방지를 했으며 이런 미군의 견실함을 일본군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일본군이 3척이나 잃었을 정도니 미군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고 짐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최후의 일격을 가하면 숨통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판했던 이유가 됩니다. 요 일본군과 미군 항모의 비교는 우리 다음 시간에 미드웨이 핵심 체크에 또 나옵니다. 와일드캣과 제로센의 비교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크타운이 공격을 받던 비슷한 시점에 그 요크타운에서 발진한 정찰기가 히류를 또 포착하게 돼요. 남김없이.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때려보시자. 해야지. 그 15시 50분경에서 엔터프라이즈에서 20대의 급강화 폭격기 돈틀레스가 발진하게 돼요. 3시 50분. 이 당시 일본군은 가동 항공기가 몇 대 안 남고 파일럿들의 피로가 극에 달해서 새벽부터 싸웠으니까 그렇죠. 일단 쉬고 재정비하여 해가 지고 난 뒤에 기습을 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항모의 수는 일본이 한 척인데 반해 미군이 아직 2척이 남아있죠. 그리고 미드웨이 육상기지의 활주로도 아직 건재했으므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리하니까 바다와 육지에서 협공을 받게 된 히류는 상식적이라면 후퇴하여 야마모토 총지휘관의 야마토도 있고 하니까 그때 본대와 합류하여 그 후에 전력을 재정비하여 싸웠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말이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이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거죠. 복심에 불탄 것도 있고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일본군은 미군의 전력이 아직도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최후의 일격을 날려서
전황을 뒤집겠다. 예. 타개해볼만 하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17시 오후 5시경에 그 엔터프라이즈하고 요크타운 소속의 급강하 폭격기 20대가 희류 상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으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공격을 확 가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희류에 또 4발의 명중탄을 또 이제 안기게 돼요. 뭐 두 발만 맞아도 터지는데 뭐 네 발씩이나 맞았으니.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또 항모 호넷에서 출격한 16대의 돈틀레스와 또 미드웨이 육상기지에서 출격한 또 공격기들이 합류를 했는데 이미 상황은 끝장나는 상태였다. 폭탄을 때려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끝장났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군은 항모를 다 잃었어요. 그래도 일본은 또 세계 최대의 거함이 야마토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이런. 46cm 주포 한 방이면 뭐 항모모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맞아야 날아가지. 우세한 전함 전력으로 다시 결전을 벌이자라는 의견이 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군은 우리 이제 돈 다 땄으니까 그냥 일어날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게 되고 일본군도 더 이상 미드웨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불덩어리가 된 항공모함은 그냥 어리를 쏴서 이제 착심시켜버리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드웨이 작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일본군이 주력 항모를 전부 잃고만 미드웨이 전투, 이에 대한 중요 포인트들을 다음 편에 다룰 미드웨이 핵심 체크편에서 낱낱이 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게 뭐 이야기는 물론 오늘 본문 다 해버리지만, 예. 이번 이야기를 마치기 앞서 우리 디오라마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무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3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